옴. 저것이 충만하니 이것도 충만하네. 이 충만함은 저 충만함으로부터 투영된 것. 이 충만함이 저 충만함 속으로 녹아들면 남는 것이라고는 오직 충만함 그 자체뿐. 옴. 평화, 평화, 그리고 평화.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저것이 충만하니 이것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평화라는 것은 나 혼자만 만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란 의미겠죠. 마음과 마음을 서로 기대면 서로 더욱더 평온해지는 시간, 나무 아래 앉아서 오늘 첫 곡은 빌리티스로 열어드리겠습니다.
요셉숙의 바이올린 연주로 빌리티스 보내드렸습니다. 77년도에 제작된 프랑스 영화의 테마곡이죠. 빌리티스라고 하는 그 여성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성이 있는데 또 자기가 잘 알고 지내는 선배 여성도 그 남성을 같이 좋아한다는 걸 알고 그 남성에게 양보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순정적인 영화이죠. 요즘은 좀 안 먹힐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성, 여성이면 솔직하게 좀 표현하고 그러지 않나요? 이게 77년도 영화니까 아무래도 자기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더 사랑하는 여자가 있나 싶으면 그 사람에게 양보를 하는 거. 영화에나 있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요즘도 현실에 있는 이야기인가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양보하고 나서 평생 후회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부딪혀보고 표현해보고 난 다음에 난 너 별로야 라고 하면 그때 가서 마음 접어도 늦지 않지 않나요? 3월 벌써 중순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고요한 음악으로 시작하면서 좀 봄날을 차분하게 띄워보고 있는데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사실 그 3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이 학생들 입학 시즌과 함께 바람도 조금 날카롭기도 하고요. 종잡지 못하는 때이기는 해요. 확실한 봄도 아니고 봄 속에 겨울이 조금 묻어 있잖아요. 옷을 두껍게 입기도 그렇고 얇게 입기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렇죠.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때 있잖아요. 3월은 선택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인간의 마음과 닮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경칩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개구리들이 다 나왔는지 궁금해지기도 해요. 얼마 전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외국에서 그 집에서 키우는 애완 개구리래요. 눈이 빨간색이던데요. 그 애완 개구리가 비가 오니까 나무 잎사귀 같은 데 이렇게 딱 숨었어요. 근데 마치 사람이 우산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 개구리까지 같이 우산을 받쳐주는 그런 모양을 보면서 실제 사람처럼 우산을 받쳐주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 같은 형태를 보여서 참 재미있고 우스웠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개구리라고 해서 친구에게 나뭇 잎사귀로 만든 우산을 받쳐주지 말란 법은 없죠. 개구리가 인간보다 어떤 면에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로울 수 있으니까요. 개구리 우화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이제 두 마리의 개구리가 막 서로 장난하고 놀다가 큰 우유통에 풍덩 빠진 거예요. 우유통에 빠졌는데 이게 워낙 통이 크니까 막 개구리 헤엄이라는 거 있죠. 개구리 헤엄을 치면서 막 발버둥을 치는데 하도 넓으니까 그 높이를 통과해서 넘어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중에 한 개구리는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내가 이 우유통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그냥 포기하고. 근데 그중에 다른 개구리 한 마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개구리 헤엄을 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한번 나가보자 하고 말이죠. 근데 아무튼 미리 포기한 개구리는 그냥 지풀에 죽은 거죠. 빠져나오지 못하고 포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 자리에 붕덩 빠져 죽고. 끝까지 헤엄을 치면서 개구리 헤엄으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썼던 그 개구리는 점점점 힘이 빠지고 지쳐가긴 했지만 그런데 뭔가 이 발밑에 와닿는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계속 휘저어대니까 이 우유가 점점 굳어가면서 버터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버터가 된 그 우유가 굳어지니까 쉽게 폴짝 뛰어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래요. 우화는 재미있기도 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간결하면서도 참 강하게 와닿죠. 개구리를 비유를 들어서 했는 이야기지만 우리 삶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저 산을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리고 도저히 저 고통의 벽을 내 힘으로는 어쩌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것과 직면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무조건 포기하기보다 정말 그렇게 노를 젓다 보면, 헤엄을 치다 보면 우유가 버터가 되어서 딱딱하게 굳어서 뛰어나올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살이 살면서 실제로 무엇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내 삶을 더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 그 고통을 놓고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서 고통이 뛰어넘을 수 있는, 버터가 되어줄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경계가 되기도 하고 아예 그냥 지레 질겁해서 미리 빠져 죽는 우유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번 봄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잘 되지 않는다는 절망감과 마주하게 된다면 그 절망감으로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포기하는 마음보다 그 경계를 다시 한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여러분 마음에서 솟구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3월은 새순들이 뾰족뾰족 올라오잖아요. 우리는 용기라고 하는 그 새순이 뾰족뾰족 올라와야 되는 때가 3월이 아닐까 싶어요. 긴긴 겨울을 지나가듯이 긴긴 험악한 고통들을 다 넘어서서 뾰족뾰족 여러분의 마음이 말랑말랑한 대지가 된다면 거기에 뾰족뾰족 용기가 얼굴을 내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결에 큰 나무로도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부디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멋진 음악 한 곡 보내드릴까요? 올라가 노래합니다. 이니스프리의 섬. I've met some folks who say that I'm a dreamer, and I've no doubt there's truth in what they say. But sure, a body's bound to be a dreamer when all the things he loves are far away, and precious things are dreams unto an exile. They take him o'er the land across the sea, especially when it happens he's an exile from the dear lovely Isle of Innisfree. And when the moonlight peeps across the rooftops of these great cities, wondrous though it be, I scarcely feel its wonder or its laughter. I'm once again back home in Innisfree.
이니스프리의 섬을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 음악을 듣고 있다 보면 그냥 이렇게 섬을 상상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은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니스프리 섬에 어떤 풍경이 떠오르시는지요? 아름다운 이니스프리 섬에 물안개가 막 피어오르는 것 같고, 그리고 밤에 이렇게 달이 떴어요. 그래서 그 강물이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달빛이 쫙 떨어지는 순간 은빛 물결이 찰랑찰랑찰랑찰랑. 나 혼자 소설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고는 섬 주변을 다 달빛에 에워싸면서 야생화가 막 만발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멋진 노래입니다. 올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계속 전국 또 강연을 다니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독자도 만나고 시청자, 불자 만나 뵈면서 참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목소리 듣고 방송 보면서 다시 삽니다. 이런 인사말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군요. 죽고 싶었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런데 방송 보면서 인생은 그렇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방송 때문에 삽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될 때 방송이라는 게 참 폐해도 많이 있지만 인간에게 주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도 있지만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건 사람에게 얼마나 살맛나게 하는 것인지를 또 느끼게 되고요.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 모든 제작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들은 모르겠지만 이 브라운관을 통해서 저 바깥에서 보고 있는 시청자들은 얼마나 가슴 절절하게 진지하게 이 방송을 보고 있는지를 거듭 생각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고는 방송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대전에 갔을 때 20대인지 30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년이 한 사람 제게 와서 굉장히 수줍음을 타는 청년이었어요. 자기가 희귀병이 걸려서 집에서만 산 지가 6년이 됐다는 거예요. 집 밖에 외출을 잘 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그냥 기대어 사는데 이제 아마 라디오도 들었고 또 이 TV를 통해서 제 방송을 보시는 모양이죠. 오직 방송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생명을 연장하며 산다. 그런 말을 할 때 그 청년에게는 이 방송이 곧 자신과의 유일한 세상과의 소통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TV 부처님 앞에 제가 합장하고 절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30년 만에 만난 제 강원 도반이 천안에 제가 강의한다 그러니까 달려왔어요. 30년 전에 20대 때 함께 공부했었던 그 도반이 본인이나 저나 이미 50의 중반을 넘어서 그때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반가워할 수 있다는 것. 벗이란 것은 이런 것이구나 또 한 번 느꼈거든요. 천안에 있는 대용 스님이라고 제 도반 오랜만에 만나니까 저도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랜만에 좋은 친구 만나면 행복해지시죠? 우리 스님들도 그래요. 좋은 도반을 오랜만에 만나면 서로 그 위치 그 자리에서 각자 기도하고 정진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 확인하는 순간 또 한 번 환희심도 나고 또 옷깃도 여미게 되고 그렇습니다. 책 읽어드리는 시간을 정말 많이 좋아들 하시더군요. 이 시간에 제가 추천하는 책은 빼놓지 않고 읽는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세상에는 스승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을 통해 만날 수도 있지만 이미 역사 속에서 또 대단한 영웅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의 삶을 진실하게 살다 간 사람들의 진실한 목소리를 한 편의 글로 쓴 책 하나하나가 곧 도서관일 뿐만 아니라 저는 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무탄트 메시지라는 책에서 좋은 글을 선택해 읽어드릴까 하는데 무탄트란 호주의 원주민들이 문명인을 부르는 말이죠. 돌연변이라고 하는 뜻이라 그래요. 돌연변이는 원래의 모습을 상실한 사람, 상실한 상태
그걸 돌연변이라고 한답니다. 이 책을 쓴 저자인 말로 모건은 미국인 의사인데 자연의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호주 원주민들 틈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원주민들을 위한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참사람 부족들에게 이 미국인 의사가 선택되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사막을 여행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인데 참 언제 읽어도 신선하고 새로운 이런 책들이 살아있는 활구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무탄트 메시지 한 줄 전해드릴게요. 참사람 부족인 오타는 자기 부족이 텔레파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아무리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않으며 조금이든 많이든 결코 남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숨길 것도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남이 자신의 속마음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가진 정보를 남에게 기꺼이 전해주었다. 인간은 본래 텔레파시로 의사소통을 하도록 창조되어 있다는 것이 이들의 믿음이었다. 사람이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생각을 전달한다면 문자와 언어의 차이가 대화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그들은 말했다. 하지만 그런 건 내가 사는 세상에는 불가능할 거야. 난 그렇게 생각했다. 사람들이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속이고 배우자 몰래 바람을 피우는 그런 곳에선 서로의 마음을 잃게 내버려 둘 리가 없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마음을 열어놓는 것을 결코 견디지 못할 것이다. 남에게 감추어야 할 거짓과 상처와 슬픔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나 자신은 어떤가? 나 자신은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모두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남에게 수많은 상처를 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언젠가는 나도 이들 원주민처럼 내 속마음을 낱낱이 드러내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사람 부족은 목소리란 말을 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말은 마음이나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목소리를 통해 말을 하면 사소하고 불필요한 대화에 빠져들기 쉬우며 정신적인 대화로부터는 아득히 멀어진다. 목소리는 노래와 축제와 치료를 위해 있는 것이다. 그들은 내게 설명했다.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으며 누구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설령 자신은 노래를 못 부른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가진 재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참사람 부족은 내가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다. 내 마음이나 머릿속에 아직도 감출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정신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걸 나는 배웠다. 난 무엇보다도 모든 것들과 화해해야만 했다. 참사람 부족이 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의 내용물을 낱낱이 다 드러낼 수 있어야만 했다. 그러려면 나는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해야만 했다.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지나간 일로부터 배워야만 했다. 내가 남을 받아들이고 남한테 진실해지고 남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나한테 진실해지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참사람 부족이 내게 가르쳐 주었다.
정말 이런 음악은 이 가슴에 가득 그냥 그 빛이 충만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백일 기도하고 나면은 사람이 이렇게 자기 몸에서 자기도 모르게 에너지가 생기면서 광채가 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영성적인 음악들은 참 인간의 마음을 굉장히 풍성하고 풍요롭게 해줍니다. Beyond the Valley, 마이클 호페의 음악을 오늘은 팀 호터의 알토 플룻 연주로 보내드렸어요. 혹시 이 악기 소리 자세히 들어보셨는지요? 그냥 스쳐 들으셨다면 반드시 재방송을 꼭 들으십시오. 그때는 이 악기의 매력에 한번 빠져들어 보세요. 알토 플룻이 주는 그 매력적인 소리, 정말 가슴을 싹 사로잡지 않나요? 팀 포터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라이브로 직접 들어보고 싶은 음악가입니다. 이렇게 멋진 음악을 작곡한 마이클 호페가 4월 20일 인터넷 윤화방송 개국 7주년 기념음악회를 위해서 한국에 내한합니다. 윤화방송에서 초대했고요.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겨울동화인가요? 드라마? 네, 겨울동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뭐 다양한 광고 음악, 미국에서도 광고 음악에 마이클 호페의 음악이 워낙 널리 쓰이고 있어서 들으면 뭐든지 귀에 익숙해요. 빌러브드라든지 링컨스 로맨트 이런 음악들이 전부 다 귀에 익숙한 곡들인데 4월 20일 윤화방송 개국 7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좀 쉬고 싶을 때 마이클 호페의 음악을 턴테이블에 턱 올리고 일단 한 곡을 먼저 샤워하듯이 듣습니다. 그러고 나면 몸이 참 개운해지거든요. 역삼동에 있는 LG 아트홀 800석 가까이 되는데 지금 한 700석 넘게 예매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조금의 여분이 더 있는 걸로 압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예매 서둘러 보십시오. 3216-1789번으로 문의하시면 돼요. 3216-1789. 저도 그날 특별 출연합니다. 그리고 음악회뿐만 아니라 제 또 강연 소식 몇 개만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3월 20일, 내일 모레죠. 오전 11시 현대백화점 미아점으로 제가 갑니다. 현대백화점 미아점에 오시면은 그날 저를 만나실 수 있고요. 백화점의 경우는 비회원의 경우는 사전 예약 좀 하시고 또 참가비 1,000원을 내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4월 넘어가면 4월 2일에 10시 20분 오전이에요. 서초 구립여성회관 7층 강당에서 제가 또 강연이 있습니다. 여기는 미리 신청을 좀 하셔야 참석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은 청취자들께서 홈페이지로 시청 소감 올려주셨군요. 하영진님, 언제나 제 마음을 녹여주시는군요.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강순옥님, 혼자서 듣는 이 시간 즐거움과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김수연님은 나른한 오후 시간이라 살짝 졸렸거든요. 근데 스님이 방송에서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더 열심히 보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름 안 불러드리면 그냥 졸 생각이셨어요? 열심히 보고 주변의 많은 도반들에게도 우리 BTN 소개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임경심님, 방송 시청하는 이 시간 늘 그렇듯이 저도 모르게 저절로 두 손 합장하게 됩니다. 음악도 영상도 모두 훌륭하지만 변함없는 스님 모습이 제일 가슴에 다가옵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첫 방송을 볼 때 스님 모습을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룩하다라는 표현이 떠오릅니다. 그러셨네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음악과 영상, 이 시간에 들려드리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하나하나 가슴에 이렇게 스며들어 오시겠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마치 법당에서 부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가 봐요. 바로 여러분의 불성이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박명자님, 화요일만 되면 나무 아래 앉아서 스님 방송을 듣기 위해 외출을 했다가도 어서 달려 들어옵니다. 게시판에는 잘 못 들어와요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소식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홈페이지에 시청 소감을 올려주시는 게 우리 제작진에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께서 또 거듭 관심 갖고 생각해 주셔서 앞으로도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격려 부탁드립니다. 오늘 달팽이 편지 정말 많이 와 있어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편지는 몰리고 쌓여요. 그래도 시간이 좀 늦더라도 웬만하면 제가 다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강남 쪽에 강연하러 갔을 때 받은 편지예요. 근데 이분의 편지 내용이 좋아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이수빈님의 편지예요. 편지를 보니까 편지지가 이게 이태리에서 사셨더라고요. 봉투도 이태리에서 사고요. 예, 그래서 이 편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수빈님 사연입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으로 스님의 책을 접한 건 예전에 어머니께서 거제도 계룡사 절에 가셨을 때 스님의 법문도 듣고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라는 책을 구입해서 스님 사인을 받은 책을 마음 다스리는 좋은 글이라며 제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감동도 받고 마음의 평정을 조금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 무상이라는 말을 생각하며 집착도 조금씩 내려놓고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지요. 결혼하고 이태리에서 지내다가 작년 10월 초에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한국에 돌아와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때 출혈량이 많아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머니께서 잘 이겨내며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말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어머니의 인지가 돌아와서 그런지 더 의욕이 없고 우울해 보이십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의지를 담당하는 뇌 부분이 손상받아서 그런 것 같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평생 일도 많이 하셨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신 분인데 이제 편안하게 여행 다니며 즐겁게 지내야 할 시기에 이렇게 큰 병이 닥쳐온 겁니다. 재활은 기간을 길게 봐야 하기 때문에 2, 3년 정도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옆에서 매일매일 어머니를 지켜볼 때는 괜히 초조한 마음이 생겨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언젠가 지금 이 순간도 추억하며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강연장에서 스님을 직접 뵐 수 있어서 너무나 큰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님 항상 건강하세요. 이수빈님의 이 편지를 보면서 결혼해서 이태리로 가서 이제 남편과 함께 잘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그러니까 급히 귀국을 한 거죠. 보니까 어머니 곁에서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간병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한 2, 3년 정도 더 재활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편지를 주고 난 이후에 기쁜 소식을 또 이수빈 님이 전해주셨어요. 얼마 전에 어머니가 그 콧줄에 달아놓은 호수를 빼셨답니다. 그만큼 건강 상태가 좋아지셨다는 거죠. 아마도 딸의 이런 간절한 마음이 어머니를 하루하루 회복되도록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거제도가 고향이신 분인 것 같습니다. 거제도 계룡사 제가 강연을 예전에 갔던 적이 있죠. 거기서 배웠던 분이군요. 혹시 이 TV를 통해서 방송을 보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수빈님의 어머니 보살님 부디 하루빨리 쾌차하시기를 제 마음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빈님께서 어머니를 위해 이렇게 옆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음악으로 약을 좀 보내드릴게요. 자닌토의 목소리입니다. 세상의 어머니 샨토. Like Elise and rocket right out on Saturn.
실제로 예전에 제가 EBS인가에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뭐 운동을 하다 그랬는지 하여간 넘어져서 척추를 다치면서 완전히 온몸이 다 마비가 온 겁니다. 병원에서는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하고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의사의 진단과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완전히 식물인간처럼 그냥 누워서 지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서 이 뇌와 마음 상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재활할 수 있고 다시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 라는 그 생각을 지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6달 만에 그 사람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왔고 2발로 걸어서 병원 문을 나가는 걸 다큐로 찍어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기적이라기보다 우리 안에 내가 확신을 가지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뇌와 마음은 거기에 맞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어머니뿐만 아니라 병상에 계시는 모든 분들, 자기 마음에 있는 불성에게 모든 치료를 맡겨보십시오.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것으로서 이번 한 주 기도로 그런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시간은 화살보다 빠르게 날아가는군요. 벌써 헤어질 시간입니다. 이번 주 발언문 생략하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